B-2 전차 등 지상 무기를 해외에 수출했던 현대로템이 이번엔 우주 발사체 엔진 개발에 나섭니다. 메탄 엔진 기술을 독자적으로 연구 개발해 스페이스X가 독점하고 있는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겁니다. 방산인사이드 배창학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배 기자, 네. 전차를 만들던 현대로템이 발사체 엔진을 만든다고요? 네, 맞습니다. 군 당국 관계자를 만나서 최근 이야기를 들어보니 현대로템이 이 국방기술진흥연구소라는 곳에서 공모한 연구개발 사업을 수주했는데요. 지상 기반의 이 재사용 우주 발사체용 35톤급의 메탄 엔진 기술 연구 개발을 맡게 된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업 기간은 오는 2030년까지 사업 비용은 약 490억 원이고요. 오는 11월 예정된 현대로템과 국기원 간의 협약식 체결을 기점으로 본격 착수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간도 짧고 금액도 적은데 한국형 팰컨9 상용화의 첫 단추를 꿰게 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고요. 팰컨9은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의 재사용 우주 발사체인데 한 차례 쏘면 버리는 소모성이 아니라 여러 차례 쏠 수 있어서 전 세계 유일한 발사체로 글로벌 시장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도 재사용 기술이 필수적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해 이번 달 관련 프로젝트를 공고했고요. 현대로템 그리고 대한항공이 각각 프로젝트 총괄, 엔진 부스터 제조를 전담하기로 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현대로템과 대한항공 컨소시엄이 우주산업의 선두주자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제치는 이변을 일으켰습니다. 현대로템의 메탄 엔진 기술 이력이 높이 평가됐다는 게 중론이고 이에 한화에어로가 엔진보다 발사체 실물 쪽에 무게를 둔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현대로템은 군수에서는 전차를, 민간에서는 열차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메탄 엔진 기술력을 어떻게 확보하고 있는 겁니까? 일단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30년 넘게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현대로템은 말씀 주신 것처럼 현재 전차와 장갑차 등의 궤도 장비, 그리고 이 민수에서는 전철과 기차 등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현대로템은 과거 현대모비스의 전신인 현대전공이라는 곳에 철도 사량 사업부였던 때가 있습니다. 당시에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지시에 따라서 현대전공은 국내 기업 가운데 최초로 지난 1990년대 우주발사체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지금의 현대로템인 철도사량 사업부도 메탄 엔진 연구 개발에 오랜 공을 들였습니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 주름 잡았던 이 러시아와 협력을 해서 기술을 이전받고 시험장도 짓는 등 경쟁력을 강화했습니다. 그런데 외환위기로 인한 산업재편 빅딜의 일환으로 현대공정의 철도 사령 이 사업부가 다른 기업 사업부들과 합쳐져서 법인으로 재탄생하게 됐고요. 이후에 2004년 현대모비스가 현대로템의 우주 사업을 넘겨줬지만 현대자동차 그룹 차원에서 한동안 우주와 거리를 둬서 존재감이 흐릿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나로호, 누리호 사업을 추진하며 우주를 넘보게 됐고 과정에서 현대로템도 추진 시험 설비를 구축해서 우주 사업이 재조명됐는데요.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 30년 전에 현대로템이 주목했던 메탄이 30년 후 전 세계가 탐내는 연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는 기존에 쓰이던 케로신이라는 등유, 또 수소의 경우는 한 번 쓰면 버려야 하는데 메탄은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어서인데요. 지금 나오는 것처럼 쉽게 말해서 이 등유와 수소는 일회용의 건전지고 메탄은 충전식의 배터리와 비유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쭉 들으니까 너무 재밌는데요. 네. 현대로템의 신사업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다른 주목해 볼 만한 것들도 있을까요? 지금은 이제 우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우주와 맞닿아 있는 항공용 엔진도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현재 본격적으로 전력화 중인 5세대 전투기가 있는데 이는 적의 탐지와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스텔스, 더불어서 초음속의 순항이 핵심 요소입니다. 음속보다 빠른 속도를 가리키는 초음속은 마하 1을 초과하는 모든 속도를 일컫습니다. 그런데 전투기가 초음속으로 날려면 램제트 엔진이라는 것이 탑재되어야 하는데요. 미사일과 같은 고속 비행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로템은 지난해 7월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에 싣는 공대공 유도탄의 램제트 엔진을 담당하는 부체계 업체로 선정이 됐습니다. 미사일의 유도 체계는 LIG 넥스원이 독성 물질이 묻어있는 탄두, 또 기폭장치인 신관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맡았습니다. 앞으로 전투기용 램제트 엔진 양산을 위해서 먼저 미사일용에서 트랙 레코드를 쌓고 있는 거고요.
램제트 엔진이 쓰이는 글로벌 초음속 미사일 시장의 규모는 지난해 약 133억 달러로 우리 돈 20조 원에 육박합니다. 해마다 두 자릿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아직 열리지 않은 이 5세대 초음속 전투기 시장의 경우 몇 배나 더 클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방산 인사이드 배창학 기자였습니다.